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예전에 계란이라든지 또는 우유 이런 데다가 제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반기를 들면서 안티적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분의 의도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글을 올렸던 목적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건강에 특별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서 계속 그걸 먹다 보면 몸이 더 망가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먹지 못하도록 권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는 환자들한테 음식을 제한하는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인들이 우유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반대하는 편인데, 자기가 기호식품을 먹는 거 가지고서 먹어라 마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먹다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모험을 해가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걸치고 이렇게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은 옷을 고를 때 이 옷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찾아가면서 옷을 고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대부분 디자인을 먼저 보고요. 이쁜지 보고, 입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지 보고요.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보지, 이게 뭘로 만들어졌고 성분은 무엇이며 이걸 입었을 때 내가 건강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1도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진짜 특화돼서 어떤 옷을 꾸준하게 입다 보니까 그 옷에서 오는 톡신들, 독소들이 몸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 그게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안 좋은데 검사를 했는데 전혀 찾지를 못하고, 검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시름시름 몸이 나빠지고 아파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옷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한 옷을 먼저 얘기하면은 청바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청바지는 기본적으로 그 원단 자체를 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데님이 뭐냐면은 프랑스어로 님 지역에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님 지역에서 조가 발달되면서 옷을 만드는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게 유래가 돼서 님 지역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데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그게 지금은 마치 이제 원단 이름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유통되고 있는 모든 청바지는 데님이라는 원단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는 확실한데, 모든 데님을 다 청바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님이라는 원단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바지가 100% 데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바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쓰게 되는데요. 데님을 만드는 데님을 염색할 때 사용하는 화학 제품이 99.9%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염색제를 씁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0.1%는 남겨놨는데 천연 자연 염료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곳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프로테이지가 적겠고, 공장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님들은 다 화학 염색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가장 독성이 강한 사이아나이드, 시안 화물이 들어있고 포름알데히드 들어있고요. 아닐린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보면 되게 독성이 강한 것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청바지가 총 1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게 한 20억 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억 벌이 만들어지는데 소요되는 화학 약품의 양이 200만 톤이 돼요. 엄청난 양이죠. 그렇게 많은 양의 화학 케미칼을 사용해야지만 청바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 화학 약품의 안에 종류도 역시 대단히 많습니다. 8,000개 가까이가 넘는 화학 성분들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들이 다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입지만 제가 볼 때는 화학 약품 덩어리를 내 몸에 걸치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이런 게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피부에 닿는 옷은 100% 코튼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염색되지 않은 깨끗한 면으로 된 것들을 입었으면 좋겠고, 그 위에다가 겉옷으로 입는 것들은 조금 디자인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입을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을 염색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많은 원단이 있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폴리에스터라고 들어봤을 건데 가장 많은 우리 합성 섬유에 들어가죠. 이 폴리에스터가 실제로 이거를 오랫동안 입었을 때는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피부염이고요. 그다음 호흡기 계통에 감염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펌 카운트가 줄어든다는 게 정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온 같은 경우는 목재 펄프에서 만들어내는 재생 셀룰로스 섬유라고 하는 게 레이온인데요. 이 레이온도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은 이제 뇌 졸중하고 신경 손상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이거를 착용하게 됐을 때는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증상 또는 불면증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이런 합성 섬유를 이제 입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떤 섬유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옷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크릴도 우리가 보통 아크릴판 하면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크릴을 잘 뽑아내면서 이걸 섬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역시 발암물질로 이미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기를 가졌을 때는 기형아 유발도 된다고 돼 있고요. 피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과 함께 신장의 독성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알고 있는 나일론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입게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알러지,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스판덱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성 옷인데 자꾸 쭉쭉 잘 늘어나고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입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디메틸 설포 옥사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케미칼이 쓰이긴 할 텐데 이것을 오랫동안 입다 보면은 알러지라든지 또는 임페티고라는 게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인데 폴리큘라이티스는 이제 모낭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을 자꾸 유발할 수 있겠다. 알러지와 함께. 그 다음에 아조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염색 약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청바지를 이제 염색을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염료인데 합성 염료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나온 이제 연구됐던 내용인데 아조다이를 갖다가 사용했던 경우가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좀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옷감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의 시타룸 리버라는 곳에 이 염료를 가지고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물이 이제 사용되어진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강가에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3,500몇 명이 이 강물을 이용하는데 이걸 이용했던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증가하냐 암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도 폭로됐을 때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이거를 했던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입힐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히 이쁜 거 입히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죠. 애를 죽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는 이쁜 거 찾을 게 아니고요. 피부에 닿는 옷은 100% 면으로 입으시고 겉옷 같은 경우에 피부에 안 닿는 것들은 조금 뭐 입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이건 지키는 게 좋겠다 아이들한테. 성장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에 폭로가 없어야지 아이들이 좀 더 2차 성숙도 잘 일어나면서 사춘기 때 성의 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 호르몬들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독성 물질들의 폭로가 되면은 아이들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두 번째 책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 놨는데요. 나중에 발간되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옷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브로드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이제 번역을 했어. 어떤 분이 쓴 책인데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 올드 워커 분이 지었고 김은령 님이 옮기셨다고 돼 있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책을 보시면 좋겠고 예전부터도 관심은 좀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이쁘고 알록달록한 옷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들 좋아하지 마시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피부에 닿이는 땀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면으로 옷을 입으시고 가공 과정에서 뭐가 묻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삶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입으셔야지 제가 예전에 그냥 한번 입었다가 그 입은 그 모양 그대로 피부에 더마타이티스가 올라와서 막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막 입을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청바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서 그냥 입을 때가 더 많아요. 빨아서 입는다는 생각 잘 안 하고 모든 옷들을 그냥 그렇게 입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쌈듯이 빨아 가지고서 웬만큼은 이제 독성 물질을 좀 배출한 다음에 입으시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